첫 번째로 그 난이도에서 대해서 잠깐 써봤는데 지금 물리니까 그 물리에 대해서 쓴 것이고 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20개 출제했을 때 이렇게 12개, 4개, 4개 또 끊기네요. 아까 안 끊겼는데 그 12개, 4개, 4개 이렇게 출제했을 때 그 난이도가 쉬운 거, 중간 거, 좀 어려운 거 해서 이 정도 출제했을 때가 그냥 이렇게 상난이도로서 이렇게 일반적인 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25개로 늘었으니까 그 14개, 6개, 5개로 이제 비율적으로 이제 똑같이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22년 국가직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하중상을 나눌 때 그 상이랑 하에서는 그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 출제자나 저나 크게 논란이 없을 건데 이게 중으로 제가 분류하는 게 그분들은 상일 수도 있고 뭐 하일 수도 있고 이런 논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과 하는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이제 상 중에서 또 이제 왔다 갔다 조금씩 오차는 있겠죠. 그 주관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출제했으니까 22년 국가직은 어, 원래 삼았던 그 기준보다 이렇게 어렵게 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23년 국가직은 이 정도로 냈으니까 이제 기준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근데 이제 많이 떨군 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떨군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중이라고 쓰진 않고 그냥 중상 정도 같다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라고 하는 그 대표 유형과 개념 문제는 거기 난이도 조절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거는 틀리면 이제 나만 틀리는 부분이고 중상에서 이제 합격자를 결정하려고 출제자가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처음 내는 그런 이론들과 그 다음에 또 유사 기출 중에서 또 기출 중에 조금 난이도를 줬었던 좋았던 문제들,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응용 문제라는 것은 결국 그 내공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과 그 이제 꾸준히 쌓아온 내공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로 잡히진 않죠. 음, 그런데 이제 앞에 부분만큼은 이거는 쉽게 잡히는 부분이죠. 그 난이도 조절로 출제한 문제 중에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 미기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훌륭한 출제 그 강사를 만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뭐 제가 엄청 훌륭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훌륭하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그 누락한 거는 없잖아요. 항상 없잖아요. 그 새로 내는 것들을 다 맞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서 누락이 되거나 힘듦을 겪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사 기출도 그 기출 문제 분석 같은 거를 이제 꼼꼼하게 잘 해드렸기 때문에 뭐 비슷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까지 그 멘트를 많이 섞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그 누락이 여기서 생겼다는 것은 참 복습의 부족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쪽에서의 좀 누락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노력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선을 못 넘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거 다 틀려도 다 틀려도 이제 커트라인 근처로 붙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으로 못 붙어도 이렇게 붙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난이도를 보면은 그 출제자가 원래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죠? 그 피스테 취지에 맞게끔 전공을 강화해서 2차, 1차, 2차 이렇게 전공이랑 그다음 어쨌든 시험으로서 확실하게 이제 갈라치는 이렇게 시험으로 갈라친다. 네,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잘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너무 이제 조금 심했으니까 원래 기준선에서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물론 무당은 아니지만 아마 거의 웬만하면 반드시 누를 거다. 그 주식도 코인도 계속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누른단 말이죠. 아무리 호재가 터져도. 그래서 이것도 누를 거다라고 봤었고 역시나 그냥 일반적인 경향대로 조금 눌렀죠. 눌렀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확 누를 수는 없다고요, 이게. 막 하까지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멈춘 거죠. 출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 그 작년에 그 조금 자기들이 좀 과했다라고 느낀 부분을 이렇게 잘 눌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글쎄요, 뭐 원래 그 목적지는 여기기 때문에 또 이쪽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뭐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미스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7급 경영에 대한 그럼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서울시 보실 분들도 그렇고 이제 혹시나 또 내년으로 넘어가실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필세 취지를 잘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 물리뿐만 아니라 물리는 심지어 전공에 원래 정확하게 속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전공과 경향을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자꾸 받아들여야지. 물론 이제 어쩌다 갑자기 뭐 쉽게 나오고 이런 변수는 다 무시하고 그 취지 자체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거니까
이제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대충 공부하거나 이렇게 막 기출만 대충 보고 이렇게 우연히 막 붙었던 그 예전과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취지를 갖고 출제하면은 이게 대충 한 사람, 이게 어설프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걸러낼까 이거 고민하면서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약점이 점수로 보통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난이도를 높이는 그 방향성은 그 시간 배분과 그 전과목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출제가 아직 되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기출만 푸는 사람들을 걸러내겠다. 이런 취지가 크게 보입니다. 그 의도가 보여요, 의도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안 나왔던 부분들은 그건 이제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이걸 혼자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 어느 선을 넘어선 사람이 이제 출제자의 그 비슷한 시각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냥 그대로 배우 흡수만 하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배웠다 이게 끝이 아니고 배웠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배움 후에 그 관련된 이론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그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봐야만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올해도 그렇고 역시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그 시간 부족 이것 때문에 많이 말리잖아요.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말린 다음에 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내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털리면서 보통 경험을 하신다는 것을 그 미리 말씀드렸고 이게 5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되게 강조를 너무 많이 했죠. 이게 이해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신뢰가 될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신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도 그 본질적인 저의 목적인 그 합격자 수를 유지하고 높이는 그 부분을 힘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좀 욕먹으면 뭐 어때라는 좀 그런 마인드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인드로 그냥 소신 발언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그 삼순환을 통해서 그 연습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험 후에 이제 잘 보신 분들이 또 이제 뭐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그 삼순환의 그 연습에 대한 리액션을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꼭 참여하라. 이게 뭐더 훌륭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해도 되지만 할 수 없다면은 뭐 이거 뭐라고 말하나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 되게 중시하고 시험을 준비해왔고 그랬을 때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고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그냥 추천을 하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그 대표 유형이나 개념이나 유사기초 이런 거는 사실 뭐 공부가 안 되는데 실전 연습으로 극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공부를 통해서 그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런 거는 심지어 이제 기계적 풀이 같은 기계적 틀까지 만들어둬서 보자마자 기계처럼 찍어내서 시간을 절약해서 남은 시간을 그 중상 문제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상에서의 어떤 풀이 스킬이나 그 다음에 풀이 관점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 방향 이런 방향성 같은 걸로 시간을 절약하는 거지 그 손가락을 막 빨리 쓰는 걸로 그런 걸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오히려 실수만 유발합니다. 그래서 막 손으로 빨리 계산하고 이런 거보다는 어떤 스킬과 방향성으로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이거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면서 그 이순환에서 또는 삼순환 모의고사에서 어, 저의 그 어떤 그 풀이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닮아갈 수 있게끔 많이 저절로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전 연습인데 이거는 그 삼순환 공개 영상인 그 OT에서 제가 쓰는 그 틀을 알려드렸고 이제 이런 틀을 이제 딱 잡은 다음에 난이도랑 상관없이 계속 같은 틀로서 연습하자라고 했던 그 부분을 이제 중시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뭐 한두 번 뭐 해서는 나의 것이 되지 않고 한 대여섯 번 연습해야 그래도 나의 것이 되겠죠. 이런 게 이론적으로 그냥 듣는 거랑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진짜로 그 실전 연습을 해야만 얘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럼 중요한 이 틀에서 중요한 그 부분은 맞출 수 있는 거를 안 틀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못 풀 거에서 시간 낭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처럼 그 틀로써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줄이는 거는 이 집중력 연습이고 이거는 인생 실전입니다. 이런 거 계속 해봐야만 되는 거죠. 계속 그 타이머를 재고
실수 안 하는 연습,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계속 끌고 가야지만 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실전입니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다른 과목에 영향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3순환 때도 그타 직렬보다 이제 기계직 분들이 더 전반적으로 다 잘하셨어요, 물리를. 그런데 결과를 까보니까 그 다른 직렬 분들과 큰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됐던 이유는 이번에 그 기계직에서 뭐 기계 설계가 많이 어렵게 나오면서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그 해당 과목에 다른 직렬 분들보다 시간을 못 쓴 거죠. 막 23분, 22분, 20분 이렇게 쓰신 분이 많은데 다른 직렬 분들은 막 30분 이렇게 썼으니까 그 실력이 좀 차이가 있어도 비슷한 점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과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과목을 너무 오래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오래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그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아무리 오래 걸려도라는 그 맥스 시간은 좀 잡아두는 게 좋아요. 뭐 기계 설계가 이번에 너무 어려웠다. 아무리 어렵게 이번에 나와도 내가 28분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 뭐 이런 선을 딱 지켜줘야지만 다른 과목의 영향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가 있죠. 28분도 사실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뭐 네, 아까 했던 말이죠. 그냥 결과로 계속 드러납니다. 네, 실전 연습을 꾸준히 이렇게 막 20번, 20번, 30번 이렇게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는 그냥 몇 년 동안, 5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항상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그 보통 그 실전 이번에 만약에 중상 난이도였으면은 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렇게 상난이도로 해드렸던 거 거기서 나오는 점수랑 비슷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조금 어려웠던 그 실전 연습 그 연습으로 할 때 난이도 네, 그 점수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 실전에서의 그 압박감 이런 변수들은 아무래도 그 1년에 한 번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항상 예외는 있어요. 그 이런 거 멘탈이 좋아서 실전에서 안 받고 네, 다 똑같이 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위험한지 이런 거를 감을 잘 잡는다고 했는데 그 정보를 주셔야 그거를 피드백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뭐 제가 물어보고 이럴 때 대충 대답하고 좀 정보를 안 주시면은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위험할 때 잡아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시험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뭐 더, 네,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어, 좀 소통을 통해서, 네, 조금이라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 어, 저야 뭐 상담을 안 해주시면, 네, 오히려 편하고 좋긴 한데, 저도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가야지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욕심과 이런 거 다 이렇게 종합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도 좋습니다. 음, 어쨌든 그 퍼센테이지를 저는 늘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의 수를 음, 그래서 막 별로 이렇게 저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주셔도 됩니다. 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음, 벌써 뭐 몇 개월을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 물론 그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인드로 뭐 저한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안들이 어, 그거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이렇게 그 정든 시간도 있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삶을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시험을 택하고 하는데 그 사람을 더 생각하면서 보통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그냥 아닌 거지만 일단 뭐 그런 자세로 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해드리는 말들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만 들어줬어도 이번에도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분명히 좋은 성적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 그대로 점수로 드러나서 이렇게 안타까움이 보였던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게 매년 똑같아요. 지금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60%, 50%이 정도의 합격률이 잘 안 올라가는 어떤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려보고 싶은데 이게 잘 정체를 해버리네요, 이게. 음.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5, 60%에서 크게 못 넘을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제 서울시까지 끝까지 가봐야 네, 또 안 되신 분들이 서울시에서 붙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올라가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한 달 서울시 대비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끊길까요? 요즘 자주 끊기네요.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누군가가 혹시 인터넷이 느린 곳에서 접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범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같이 푸실 때 풀어보고 이렇게 깔끔하게 풀이를 해드려야 하는데 아까 그 PDF 만드느냐고 못 봤네요. 어제 그래도 이제 쓱 이렇게 훑어보면서 눈으로 풀어보고 이제 하중상을 나눴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실수 안 하도록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또 풀 때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거 한 세네 개를 먼저 풀면서 그 예열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딱 봤을 때 뭐 그렇게 어려운 느낌이 아니니까 그냥 앞 페이지부터 풀어도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전혀 부담이 없는 문제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1번부터 쭉 푸는 게 좋았어 보입니다. 1번 보시면은 그 방송국에서 뭐 전자기파를 썼으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 V는 그 F 람다에서 이제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이런 전자기파가 있는데 F라는 것은 10의 6승을 곱해줬으니까 8승의 이게 람다인데 그 람다를 구하시오. 이렇게 기본 문제로 출제한 거죠. 그 음속을 출제했다는 거는 혹시나 이 전파가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니? 뭐 이런 출제 같은데 야, 이 전파를 소리로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이게 라디오 때문에 혹시 헷갈리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음악방송국 이러면서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전자기파에서 이미 그 라디오파 이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헷갈렸을 거라고 보진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메가 T 그래프 기존에 이미 출제했던 거고 많이 나왔던 패턴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각가속도가 5로 기울기가 5로서 이제 그려지고 그 다음에 0에서 이렇게 4초 동안에 그 40라디안을 회전했다. 그 이동 각도를 알려주면서 0초에서의 속도를 물었으니까 뭐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40만큼 이동했다. 근데 여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오메가 값이고 이쪽은 높이라는 것은 기울기 곱하기 그 시간축이라고 했었으니까 시간축이라기보다 이 삼각형에서 푸는 거죠. 이 기울기라는 것은 높이라는 것은 이 기울기 곱하기 이 밑에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5 곱하기 40인 그 200이 됐던 거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로 마무리를 지으면은 200 플러스 그 2의 오메가에 곱하기 4에 나누기 2를 한 것이 이렇게 40이다. 이렇게 풀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20이 되면서 여기 10으로 또 나누면은 왜 이렇게 끊기죠? 잠깐만요. 어, 지금 뭐죠? 이게 40이 아니고 4죠, 4. 잘못 썼네요. 네, 그러면은 다시 쓰면은 그 40이 아니고 그 2를 나눠주면은 여기 20이 되고 이게 왜 끊길까요? 네, 그래서 오메가가 이제 0으로 나오니까 처음 각속도가 그 오메가였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하죠. 이거 높이는 제가 역학 시간에 상당히 많이 강조했죠. 그래프 풀이 또는 그 시계 풀이로 이제 더 빨리 풀 수 있는 걸로 골라 풀 건데 그 그래프 풀이에서 머릿속으로 꼭 떠올려서 풀이의 팁으로서 계속 가져가야 될 게 기울기죠. 기울기에서 그 높이와 그 x축과의 관계. 그러면 높이라는 것은 기울기 곱하기 x 길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에서. 네, x 변화분의 y 변화가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은 뭐 기본 스네레 법칙이죠. 스네레 법칙이라는 것을 막 식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집어 넣어도 되지만 그냥 비례 반비례 관계를 쓴 거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 속력이라는 굴절률이 1인 곳과 굴절률이 이렇게 n인 곳이라고 했을 때 이제 속력이라는 것은 1인 곳에서 그 빛의 속력으로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굴절률 n인 곳에서는 그 2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게 그 400이죠. 여기서의 파장이 이렇게 400 나노라고 이렇게 가르쳐줬고 여기서의 파장을 이제 구하라고 했고
그런 거죠. 지금 얘랑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V라는 것이 다 써졌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면 될 거고, 그 V랑 람다는 비례하니까 여기서 1.5를 곱한 게 답이 되겠죠. 똑같이 1.5를 곱한 게. 그러면 6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를 이렇게 곱했으면은 여기서 1.5를 곱하는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도 기본 문제라고 보이네요. 음, 온도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델타 Q가 그대로 델타 W가 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델타 W라는 것은 그 인테그랄 PdV인데 P 값이 지금 일정하게 줬으니까 그냥 P 곱하기 dV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단위라는 것은 그 뉴턴 퍼 미터 제곱, 그 다음에 V에는 그 미터 3승을 넣는 건데 정확히 써졌으니까 단위도 문제 없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 대입하시면은 그 8 곱하기 10의 5승에서 이 델타 V라는 것이 그 델타 W인데 지금 부피가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델타 V라는 것을 이렇게 구해보면은 80분의 64니까 10분의 8, 그러니까 빼기 0.8인 거죠. 그러니까 0.8만큼 줄었으니까 여기서 줄어들면은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죠. 그 5번도 이거 기계처럼 푸는 거죠. 그 자기장 내에서 그 수직으로 입사하는 그 전하의 운동, 그 반지름은 BQ분의 MV인데 Q가 지금 2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예,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는 편은 아닌데 끊겨서 그렇습니다. 그 MV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를 곱한 거겠죠. 그 다음에 6번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출제됐던 그 문제인데 그림만 조금 저렇게 꼬챙이 모양으로 좀 변형해서 출제한 거죠. 이게 롤러코스터 문제는 이렇게 출제했던 거고요. 이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러면은 기계처럼 푸는 거죠. 이것도 이제 대표 유형이니까. 그럼 에너지 보전 법칙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인 그 mg의 5분의 이렇게 4의 그 h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인 그 2분의 1의 그 mv 제곱이 되겠고, 두 번째 쓰는 거는 지금 90력 mr분의 v 제곱을 물었으니까 m의 5분의 h의 r분의 그 다음에 v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mv 제곱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그 h의 그 mv 제곱을 5분의 8의 그 mgh라고 해서 h를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분의 1도 이렇게 지워주면은 그 8mg니까 mg의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8배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자마자 그냥 예, 이거 했던 거네 이렇게 툭툭 뽑히지 않으면은, 이런 데서 시간을 전략을 못하면은 그 뒤에서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지금 1, 2, 3, 4, 5, 6 그냥 보자마자 다 뽑히는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그 푸사이 문제가 그 워낙 출제가 이제 앞으로 할 거라는 걸 티를 너무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계속 예상 문제로 꼽았던 거고, 드디어 나온 거죠. 진짜 5년 동안 외쳤는데 5년째 나오네요. 갇혀있는 우물에서 두 번째니까 n이 2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존재할 텐데, 정상파의 형태로 이 y축이라는 게 푸사이고 x축이라는 것은 그냥 위치인 거죠. 근데 푸사이의 제곱이라는 것이 확률 밀도니까 제곱은 뭐 이게 뭐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적당히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그러면 여기서 그 0부터 4분의 1 사이에서의 이 확률을 물어본 거죠. 전체의 확률이 1인데 지금 4분의 1이니까 25%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푸사이 문제는 제가 대표 문제로 그 나올 수 있는 거를 식으로 출제하거나 그래프로 출제하거나 우물로 출제하거나 세 번째로 나온 거죠. 그 세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나왔을 때가 이렇게 바로 기계처럼 뽑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기출 유형들은 미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오기를.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그 전기 용량은 입실론 t에 이렇게 s라고 쓰는데 지금 처음이인데 얘를 두 배로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절반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배고 여기 두 배니까 전체적으로 네 배가 되니까 8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거울 렌즈에서 기본 문제로 출제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정립이고 크기가 3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배율에서 다 푼 것 같죠?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이 배율 값이 정립이니까 플러스로 나왔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절대값이 3분의 1이다. 이런 건데 지금 a는 지금 3으로서 플러스기 때문에 이 b라는 게 그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요거 일단 단서가 나왔으니까 지문을 지어보면은 b가 음수면은 이제 허상이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a라는 게 아니고 그 m의 값이라는 것은 그 마이너스 그 a분의 지금 b라고 써야 되는데 얘가 지금 3분의 1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본식을 쓰시면 되겠죠. a분의 1 플러스 그 b분의 1은 이 f분의 1에서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은 a, b에다 대입하시면은 3분의 1 빼기 1이니까 빼기 3분의 2가 되고 이게 빼기 2분의 3이 나오죠. 빼기 1.5가 나오죠. 빼기 1.5, 빼기 1.5죠. 근데 F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오목 거울이 아니고 볼록 거울이다. 그냥 개념으로 푼 거죠. 네, 10번 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끊겨서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10번 보겠습니다. 또 끊기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죠. 이렇게 만류인력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어쩔 수 없나 보네요. G R제곱에 그 M의 그 M이라고 하고 그 M의 R분의 V제곱 90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울 거 지우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리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랬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V제곱이 2배가 됐으니까 그 V는 루트 2배가 된다. 이렇게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만류인력이 90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케플러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지금 위치를 바꿨다라는 것은 궤도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제 궤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케플러 법칙에서 그 세 번째 법칙을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T제곱의 그 R3승이 지금 일정한데 R이라는 것이 2분의 1이니까 이게 8분의 1이니까 얘도 8분의 1배가 돼야 되고 그러면 T라는 것은 루트 8분의 1인데 그게 2루트 2배죠. 2루트 2분의 1배죠. 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죠. 지금 11번까지 뭐 딱히 별표 치고 넘어갈 게 없었죠. 여기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11번까지 오른데 그냥 6, 7분 정도였으면 그냥 무난하게 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비보전력이 없죠. 그 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마찰 이런 거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에너지를 잃을 게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2분의 1 mv 제곱에서 이렇게 달라질 게 없네요. 그 다음에 12번 제가 원자 모형은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 거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서야 되는군요. 기억 보시면은 일단 사람 이름이랑 원자 모형이랑 그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로 계속 암기해 가자라고 해서 그 톰슨 러더퍼드 보어 현대 모형 이 네 가지를 잡았었죠. 현대 모형은 문제점은 아직 없겠죠.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최신이니까. 그럼 기억 보시면은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플러스의 푸딩에 그 안쪽에 이제 마이너스의 그 건포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박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외부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고요. 그 양전화 외부에 마이너스가 있다. 틀린 거죠. 그다음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따르면은 그 양전자의 그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집합인 그 핵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게 맞는 모형이죠. 그다음에 보어의 원자에 따르면은 그 양자가 되어 있다. 이게 불연속적이다라고 했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장 이제 대표 유형으로 공부했던 게 뭐예요? 그 파장에 대한 것들. 파장이 이제 n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r도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뭐 p가 어떻게 바뀌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가군 운동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5개를 대표 유형으로 해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아까 그 푸사에 이런 거는
현대무용의 모습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3번이 요게 제가 밀었던 거잖아요. 그 전기장에서 그 전이도 똑같이 기본 문제인데 기출을 너무 안 했다. 그리고 서울시 한 번 나왔는데 요거는 또 계산을 조금 쓰게끔 출제했었다. 이렇게 그 설명드렸던 문제인데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적 틀로서 자바까지 드렸죠. 어떤 선상에 전화가 두 개가 있을 때 전기장이 0 되는 포인트 찾기라고 해서 부호가 같으면은 가운데고 부호가 다르면은 그 양쪽에 있을 텐데 그 절대값이 작은데 옆에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면은 다시요. 그 부호가 이렇게 똑같다면은 전기장 0 되는 부분이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다르다면은 그 절대값이 작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전화량의 절대값이 작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1이고 빼기 3이었다 치면은 작은데 옆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으렸던 거죠. 근데 1번 지문을 보시면은 지금 그 내용이 떠올랐다면 이게 전화량이 지금 아예 똑같다고 했죠. 이러면은 같은 부호인 거죠. 그럼 전기장이 0 되는 위치가 이 안쪽에 있겠죠.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그냥 바로 넘어가죠. 2, 3, 4번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번 보시면 이제 전이에 대한 부분을 냈는데 그 P에서의 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 커플 에너지로 구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에너지 만들고 여기서 또 만들고 이렇게 쌓아간다. 어, 그 말을 쓴 거죠, 2번.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그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그 무한대 지점을 위치 에너지 0이라고 놓고 출제한 거라고 그냥 봐도 되고 그러면은 원래 풀던 대로 이 커플 에너지를 KR분의 Q1, Q2로 풀면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이거는 그 부호만 다르다 라고 했으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전기장이 0이 되겠죠. 근데 전기장을 물어보진 않았고 그 부호가 다를 때 X축에서 모든 점에서 전이가 0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찍고 봐도 이 커플 에너지 더하기 이 커플 에너지인데 지금 KR분의 Q1, Q2가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V라는 것은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하면 무조건 0이 맞죠.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KR분의 Q1, Q2 이렇게 항상 무조건 될 테니까 0이잖아요, 항상.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이건 또 최근에 그 기출과 유사한 것 같은데 QA랑 QB가 완전 똑같은 거라면 그 X축상에서 이제 전기장은 어느 방향이냐. 만약에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은 A가 밀고 B가 밀 때 이 방향으로 답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A, B가 플러스가 아니고 음수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당기고 당기면서 이 방향으로 나올 텐데 그래봤자 X축인 거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뭐 2, 3, 4번을 읽지 않아도 됐었죠.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어, 그 일정한 전기장이 있대요. 그러면은 전기력을 이렇게 MA라고 썼을 때 질량이 4배가 됐고 Q가 2배가 됐으면은 A가 몇 배가 되겠는가? 2분의 1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배라고 했을 때 몇 배 몇 배 이렇게 많이 푸는 편이죠. 그 다음에 15번 같은 문제는 그냥 적어보면 되는 거죠. 델타 Q를 똑같이 줬다네요. CM 델타 T라고 썼을 때 이게 지금 1대1로 똑같은데 이게 QQ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CM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1000 곱하기 1이고 밑에서는 그 500 곱하기 2네요. 그러면은 다 똑같으니까 지금 델타 T도 똑같겠죠. 15번까지 그 중이나 상문제가 있었나 보면은 있나요? 표시를 해줬는데 글쎄 6번은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그 미기출 6번이 맞나요? 7번이군요. 이게 처음 냈으니까 이게 중 아니면 상이긴 한데 글쎄요 좀 헷갈리는데 그냥 중이라고 전 적었어요. 왜냐면은 그 좀 티도 많이 내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인 그 우물 유형이랑 또 얽혔기 때문에 그 상으로 생각하고 낸 것 같진 않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도 물론 07년도인가 엄청 옛날에 기출해서 이런 패턴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또 너무 오랜만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잘 안 냈던 그 전이에 대한 부분을 낸 것도 있고 해서 얘도 이제
한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중이라고 적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네요. 그 15번까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조차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는 심지어 그 서브에 있었고 1순환 때 해드린 대표 유형에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아까 요거는 이제 심화 이론에서 해드리긴 했지만 강조를 많이 했죠. 특히 올해 크게 밀어본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5년째 밀었는데 4년째 밀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5년째 나오겠지 하고 더 크게 밀었죠. 그 다음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16번은 그냥 기본 문제죠. 역학에 대한 뭐 이런 기본 문제는 그냥 생각해서 풀 수밖에 없죠. 어떤 차가 지금 30으로 간다고 했고 그다음 그 앞에서 어떤 차는 10으로 간다고 했네요. 근데 지금 60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감속을 얘는 하기 시작했다. 그 앞에 있었던 차는 감속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었네요. 그 다음에 그럼 떨어진 거리는 최소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게 거리를 그냥 적어보면 되겠죠. 앞에 있는 이게 트럭인가요? 그 트럭이 이동한 거리가 지금 10t인데 t초가 지났을 때 10t인데 60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쓰도록 하죠. 60 플러스 이렇게 10t라는 거리에 있을 거고 빼기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승용차는 가속하고 있으니까 2분의 1에 감속하고 있으니까 그 a의 그 t의 제곱 플러스 그 v0 t만큼을 이동했겠죠. 이 둘의 차이가 지금 s잖아요. 그러면은 s를 구해보시면은 뭐가 될까요? 2분의 5t의 제곱에 마이너스 20t에 플러스 60이 되겠죠. 이게 지금 s인데 s라는 게 지금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니까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에서. 그럼 s 프라임이 그 5t 빼기 20이니까 그 t가 4인 곳에서 지금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끝인 거죠. 그러면은 40 빼기 80 플러스 60이니까 20이 나오겠죠. 40 빼기 80 플러스 60. 20 맞죠? 그 다음에 17번이 그 유형별 기출해드릴 때 전반사 쪽에서 여태까지 기출한 거 중에는 좀 가장 그 응용을 잘 출제했다, 어렵게 냈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 기출 문제랑 똑같이 낸 거죠. 하지만 이거는 출제 의도가 상으로 좀 너무 보이기 때문에 뭐 한 번 기출된 거긴 하지만 조금 변형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풀이의 틀을 아예 만들어 드렸죠. 경계면에서 세례 법칙 2번 써서 수학적으로 정리한다. 여기 경계에서 그 1번 경계라고 하고 여기 경계 그 2번 경계라고 쓰고 그 1번, 2번에서 일단은 그 스네레 법칙을 쓰고 들어가는 거죠. 생각이란 건 나중에 하자고 했고 일단 적을 걸 적고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커트라인이 되는 부등식에서 그 등호인 곳을 지금 물어본다 이런 거는 다 전반사에서 그 임계각에서 다 물어보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1번에서 식을 쓸 수 있는 게 그 n1분의 n2 써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제 각도를 써야 되는데 각도라는 것은 법선 간의 각도를 쓰는 건데 모르니까 그냥 점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2번에서의 각도가 지금 90도죠. 여기로 보는 거죠, 굴절을. 그러면은 사인 90이라고 쓸 거고 그 1번에서의 각도를 점이라고 볼 거니까 사인 점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 경계에서 쓰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1분의 n1 이렇게 적어보죠. 여기는 1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반비례 관계로 쓰는 거니까 n1 쪽에서의 각도가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인 90 빼기 점이라고 쓰면 되겠죠. 미지수를 또 쓰기에는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서는 그만 쓰도록 하죠. 그러면 1쪽에서는 그 세타가 되겠죠. 점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거니까 이제 지워줘야겠죠. 여기까지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본다라고 했던 문제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출했던 문제여도 하나 중일 수는 당연히 없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중도 아닌 것 같고 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의 그 처음에 그 취지가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 이용될 수 있는 수학은 몇 개 없죠. 그 몇 개를 그때 적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코사인으로 빨리 바꿔주고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곱해보죠. 왜냐하면 n1이 지워지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n2만 남을 거고 이쪽에서 곱하면은 그 탄젠트 점이랑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인 점이라는 값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은 코사인 점이나 탄젠트 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점을 찍은 다음에 그 n1분의 그 n2라고 쓰면은 여기가 그 n1의 제곱 빼기 n2의 제곱이 되니까 그 탄젠트 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탄젠트 점을 구하면은 그 루트분의 그 n2가 되는데, 그럼 구하고자 하는 이제 세타를 찾아야 되니까 그 사인 세타는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지울 거 지워서 루트가 되죠. 이게 사인은 루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타라는 것은 아크 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사인 세타는 n1의 제곱 빼기 n2의 제곱으로 써지니까 세타는 아크 사인의 저 루트 값 이렇게 써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준비했던 문제여도 그 수학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별표 치고 그냥 여기는 빨리 넘어가서 다른 거부터 처리하는 게 좋았겠죠. 돌아오는 게 좋겠죠. 17번은 쭉 풀어보고 그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도 뭐 하인지 중인지 좀 헷갈리지만 그냥 뭔가 생각에 그걸 넣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중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긴 합니다. 쉬운 문제긴 해요. 보겠습니다. 그 정지해 VT 그래프를 생각하면 쉬운 거죠. 그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7초 동안에 가속했고 그 다음에 4초 동안에 등속했고 그 다음에 또 5초 동안에 이렇게 감속해서 다시 V는 0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전체가 지금 200이다 라고 하고 이 사이에서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이랑 사각형이랑 삼각형이 높이가 같으니까 그 밑변과 관계 있겠죠. 넓이의 비율을 보면은 이 7대 여기는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8대 여기는 5다 이렇게 써지겠죠. 넓이의 비율 값이. 그러면 200이란 넓이를 7대 8대 5 전체적으로 20분의 8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200에 20분의 8을 곱해주면은 그게 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80이다. 이런 거를 요즘 그 원래 옛날부터 했던 그 출제 스타일이 그 수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식으로 풀 거 있고 그래프로 풀 거 있는데 이제 그래프로 이제 풀라고 출제한 거를 이제 식으로 풀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이런 의도를 자꾸 집어넣고 있죠. 물론 이 문제는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프로 풀라는 취지가 좀 확실하게 보이는 문제 같네요. 네, 19번. 뭐 문제는 긴데 네,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무늬 사이의 간격 이중슬릿에서 델타 x를 구하시오. 그럼 델타 x라는 것은 그 d분의 1 람다인데 문제에서 특별하게 바꾸는 게 없으니까 일정한 거죠. 근데 mv를 줬다라는 것은 이거를 d에 그 l에 드브로이 물질파로 바꿔서 풀라는 거고 얘가 안 바뀌는 숫자기 때문에 그 델타 x의 크기는 결국 이 mv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럼 mv 값을 보면은 그 3대 9대 그 2니까 델타 x라는 것은 이런 비율을 갖겠죠. 그럼 누가 제일 크냐? 얘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죠. 그러니까 C, A, B 순으로 답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뭐 19번까지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다 한 줄, 두 줄 이렇게 딱 클린하게 되죠. 딱딱 답만 딱 뽑히잖아요. 이렇게 응용 문제 상으로 출제한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대표 유형을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한두 줄로 뽑아내는 게 그 시간 전략의 핵심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쉬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좀 생각했던 그 문제인데 뭐 잘 낸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역학 파트에서 그 상문제로서 응용을 하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물체를 자유낙하했어요. 이렇게 자유낙하했겠죠. 저는 기계적으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t라는 시간 동안에 자유낙하하고 여기는 10t가 되고 그 다음에 h만큼 떨어진 거다. 네, 이 정도 나오고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v 값이네요.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이제 소리가 딱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올라왔다 그러죠 위쪽으로. 그래서 내 귀에 들렸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서 t에서 그 음속이 올라왔는데 이 음속이라는 게 질량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막 중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속이라는 것은 그냥 등속도로 올라왔구나 이 정도 판단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만큼 이동해서 이게 9초가 걸렸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V 값을 물어봤는데 주어진 게 이 두 개인데
V를 물어봤는데 10t를 물어본 거랑 똑같으니까 t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네. 근데 h라는 것은 이 넓이를 통해서 그래프 해석에서 그 OT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 상문제인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나눠주시면은 그 64분의 t제곱이니까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t의 제곱에 이렇게 64t에 마이너스 64 곱하기 9는 0 이렇게 2차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조금 정리해봤어요, 2번을. 그러면은 이 t를 구하는 것을 인수분해로 누가 봐도 인수분해로 풀라는 것 같네요. 근데 막 하다가 막 꼬여요. 시험장에서 압박을 받고.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지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어,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인수분해가 힘들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나요? t가 지금 5, 6, 7, 8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씩 대입만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답이 제가 4번인 거는 지금 방금 봤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만약에 8을 넣었어요. 그럼 88에 64, 그다음 84, 32, 그다음에 94, 36. 1의 자리만 봤을 때 0이 되네요. 가능성 있고 이런 식으로 4개만 검토해도 지워질 거 지워지고 뭐 한두 개밖에 안 남아서 뭐 대입해서 답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인수분해를 못해도. 하지만 인수분해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얘도 지금 88에 64니까 뭐 88, 9를 잘 배분해서 64를 만들면 되는데 64, 9 갖고는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조금 더 큰 거 72, 8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요. 그러면 t가 8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수분해가 막 당황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발표 치고 넘어가는 거고 돌아와서 시간 남았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시간이 근데 좀 어느 정도 남았으면 그냥 드립다 근해 공식으로 그냥 해결하시고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빨리 1의 자리만 갖고 이렇게 판단해 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을 써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어, 그 인수분해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인수분해가 됐어야 된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도 뭐 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따가 상중하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번에 정리해서 적어 드릴게요. 21번 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거는 얻은 것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쇠가 뜨거운 거니까 잃었겠죠. 근데 200도씨에서 어디까지죠? 10도씨까지인가요? 아닌가? 20도씨까지죠. 20까지 떨어졌으니까 180이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물이 얻었는데 그 10도씨부터 20도씨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물에 이제 10만큼 이동했다. 그 델타 T라는 것은 절대 온도나 섭씨 온도나 델타는 양이 똑같으니까 그냥 섭씨 온도로 풀어도 되죠. 이거 하나 처음에 문제에서 적어준 거를 그냥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쓴다라는 것은 문제에서 알려준 걸 그냥 적은 거예요. 거의 다. 네, 두 번째가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쇠를 여러 개 넣었대요. 질량 M짜리를 뭐 이렇게 N개 넣었대요. 그랬더니 80까지 이동했으니까 200에서 80이면 120이고 여기서는 그 몇 도죠? 처음 물이 10도죠. 그러니까 10도에서 80까지니까 70도가 되겠죠. 이게 문제에서 적어준 거를 그냥 식으로 써본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n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7급이 맨날 내는 패턴이잖아요. 데이터 쓰고 나누기. 그러면은 n분의 1, 6이 63, 7분의 1이니까 n이라는 것은 2분의 21이니까 10.5. 그 10.5개가 필요한데 이게 최소라고 물어봤으니까 11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2번은 도플러 효과 반사 유형은 이미 3번 정도 나왔고 그냥 대표 유형으로 그 풀이가 그냥 정해진 거죠. 그래서 A가 이렇게 VA로 가고 있고 그 B라는 것도 이렇게 VB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진동수 F로 썼어요. 그게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들렸냐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B가 듣는 거를 먼저 구해야겠죠. B가 듣는 거 F0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의 속력 쓰고 그 다음에 음원의 속력 그 다음에 귀의 속력 이렇게 쓰는 거죠. 일단 적고 보는 거고 이렇게 부호를 결정하는 건데 가까워지고 있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A 정지하고 봐도 가까워지고 B 정지하고 봐도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부호를 잡는 것이고 F2라는 것은 이제 F1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이 파 이게 F1이라고 하고 식을 쓰면은 그 소리 쓰고 역시 음원이라는 게 이번에는 B가 되고
그다음 잠깐만요. 지금 뭐 잘못 썼나요? 아까 음원이 A죠. 그러니까 음원이 A고 이제 소리가 어디서 나오나요? 잠수함 A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귀가 B죠, 여기는. 그럼 밑에 반사되는 것은 B가 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부호는 똑같을 거죠. F2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 F1만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럼 부호가 뭐죠? 이렇게 되죠. 뿔마, 뿔마. 이렇게 B, A, A, B 이렇게 된 걸 찾는 거죠. 4번을 봤더니 뿔마, 뿔마. 그 다음에 BA 여기 있고 AB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이 잘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에 풀죠. 그리고 상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4번은 문제만 길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그냥 출제한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이렇게 들뜬 데가 있는데 빨간색이 에너지가 작으니까 요만큼 내려와서 그 빨간색이 에너지가 방출됐고 여기서 그 빨간색이 방출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뭐 초록색이 방출됐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검정색 에너지 빼기 파란색 에너지니까 에너지 그 H 람다분의 C로 쓰면은 이 에너지 빼기 빨간색에서의 이 에너지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 이 에너지가 될 텐데 HC의 모르는 파장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HC는 다 지워주시고 답하시면은 뭐 그린 레드의 그 레드 빼기 그린이 람다분의 1이니까 뒤집은 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레드 빼기 어디 갔죠? 이거 아닌데 그 레드 빼기 그린의 그린 레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은 그 표문제로서 기계처럼 봐드렸던 거죠. 총 전압 Q가 부도체로 이렇게 있대요. 반지름 A고 그 다음에 껍데기가 이거는 꽉 차지 않았어요. 부도체는 꽉 찬 거고 이 파란색은 꽉 찬 게 아니고 구의 껍질로서 도체로 있고 그 마이너스 Q라고 했는데 A보다 작은 곳에서 전기장을 물어봤는데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놓고 합력을 구하는 건데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은 합력이 0이 되니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럼 결국에는 이 부도체 내부에서 전기장 구하라는 건데 그거는 R과 비례하는데 일단 R과 비례하는 게 있나 봤더니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풀어볼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23번 하나 정도 이렇게 별표 쳤는데 뭐 실전에서는 이건 제가 그런 거고 이거는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무난하게 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별표가 그래서 17번 정도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20번 쳐주고 그 다음에 23번 쳐주고 이렇게 3개 정도 치고 한 17분 안에 16분 뭐 17분 뭐 15분 하여튼 이 정도 안에 끝났으면은 매우 잘하신 거죠. 15분에서 17분 사이에 그 세 문제 빼고 다 풀었으면은 이상적이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그런 풀이를 봤을 때 몇 분 걸릴 것 같나요? 이렇게 풀면. 네. 물론 한번 제가 훑어보긴 했지만 저거보단 조금 더 지금 오늘 한 거보다는 좀 더 걸리겠죠. 아무래도 한번 봤으니까 좀 익숙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15, 17분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근데 두 문제는 풀어드렸고 그 마지막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물어봤는데 경로함수를 물어봤죠. 그 출제자가 경로함수를 매우 사랑한다. 이거는 약간 국룰 같은 겁니다. 그 시험에서. 그래서 경로함수인 그 일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열심히 출제했습니다. 그럼 x, y, z로 이제 나누어서 그 fs의 그 면적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경로함수니까 그래프의 면적이 그 정답이고 그 다음에 f라는 것은 벡터니까 뿔말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죠. 근데 f 그 x 방향 같은 경우에는 x축의 이동 자체가 어디 있죠? 없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x 제곱의 그래프인데 이동한 거리 자체가 없으니까 면적 자체가 안 나오죠. 그리고 z 같은 경우에는 f가 3으로서 일정한데 거리가 1부터 3까지 이동했으니까 면적이 있죠. 이거는 6만큼. 그러니까 반드시 6보다 크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y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릴게요. 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마이너스 2y라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2부터 빼기 2까지죠. 2부터 이렇게 빼기 2까지인데 면적이 없어지죠. 그래서 혼자 남은 거죠. 잘 알고 있으면 수학적으로 쉬운 문제가 맞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탄탄하지 못하면은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내적으로 그 공식으로서 그냥 이거를 fs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 s가 델타 s인가? 이러면서 이 차이의 크기들을 써가지고 0, 뭐 마이너스 4, 2라고 해가지고 x제곱, 빼기 2y, 3 이렇게 해서 내적하면은 이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딱 답을 찍어낼 수 있는 거는 그 f가 일정할 때 그런 거죠. 그 내적이라는 걸 이렇게 fs 코사인 세타 막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뀌면은 경도함수에서 그 뿔말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호가 안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것들이 맞았던 거고 지금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원래 원칙대로 경도함수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x라는 것은 지금 이동이 없잖아요. 1에서 1. 그러면은 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른 과목인 자동제어까지 같이 봐드리면 좋았겠지만 그 원래 수업 일정에 맞추어서 그냥 네, 그 과목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질문 있으면 남아서 받겠습니다. 녹화 끊겠습니다.